양종철, 서훈 비밀회동 파장 거세다. 트럼프 방한 9월 끝내 무산되다. 레이와 시대의 첫 국빈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오후 1시경 대통령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기대한 트럼프 방한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한국 외교가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담을 전후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발표된 지 12일이 지났지만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 일정과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정확히 언제 열릴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자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까지 등을 돌리면서 우리 외교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 관계인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아닌 북한 입장을 대변하려는 한국을 달갑게 생각하겠느냐며 이대로 가다간 G20 정상회의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한 일본의 망신주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5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4.0%로 2주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당지 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또다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 인천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달 연속 하락 내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올해 1월 39.8%로 시작해 2월에는 39.3%로 나타났고 3월에 이보다 크게 하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4월에는 34.2%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달 다시 33.1%로 1.1%포인트 내린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같은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2.8%로 시작해 2월 26.6%, 3월 27.6%, 4월 28.3%, 5월 29.6%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 쌀 보낼 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보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국회의원 절반을 줄이면 4년간 5천억이 절약된다며 민주당이 북한으로 가면 한 해 수십조 예산이 보전되니까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청원은 소리 소문 없이 개설이 1만에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2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 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금으로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중국 선양 등에서 수차례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쏜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3주가 더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한 발도 안 나간 셈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분석 중인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업데이트해달라는 질문에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시인했고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분석 중이라면 너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 사안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분석,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언제까지 분석 중이야? 진짜 졸기네. 내년에도 결과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라며 정권이 바뀌어야 분석이 끝나지라고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 21일 만찬회동에 중견 언론인 A씨가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회동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A씨는 모 방송사의 북한 전문 기자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매일경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 21일 만찬회동에 중견 언론인인 MBC 김현경 기자가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장과 MBC 기자, 그리고 총선 컨트롤타워 핵심으로 알려진 민주연구원, 뭔가 구린내가 진동하지 않나요? 비밀회동 당사자들은 사적인 만남이라며 정치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한국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을 1년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 왜 정보기관 수장이 여당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지난해 9월에도 서훈이 양정철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만남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1의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했던 정권 아니냐며 그런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미래를 했다. 대놓고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온갖 민감한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친문 공천 특명을 받은 정부 여당 실세를 만났는데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권 교체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원세훈,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서울구치소에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직원 수십 명이 구속돼 있다며 조직이 풍비박산난 상황에서 정보기관 수장이 고작 한다는 일이 여당 선거 기획 책임자와 회동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국내 파트를 다 없애더니 결국 손발이 없어서 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한들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라며 4시간을 만났다는데 저는 4시간 만남을 가져본 일이 없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다른 것은 100번 양보해도 명색이 국정원장이란 사람이 몰래 감시 속에 여권 실세와 식사하다 카메라에 잡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만약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에게 정보수장 동선이 누출됐다면 안보는 경각에 놓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가 정보기관의 수상이라니 우려스럽다.
또 이제 국정원의 선거 중립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이 관권 선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문재인판 내부자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대한 질의를 추진했지만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습니다.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자유한국당이 정보위 간담회 소집에 동의했었다며 그러나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서 내일 하려 했던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훈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서 원장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되고 결국 진실 규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담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장을 부를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보위 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우리 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 이해찬 대표는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이 자리는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자영업자를 위한 당정의 노력과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의 발언이 이어진 뒤 제갈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제갈 회장은 2016년 20대 총선 때 우리 단체가 새벽까지 선거운동을 해서 비례대표 순번에서 12등을 했는데 결과는 28등이었다. 기만을 당했다. 우리를 앞세워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7년 대선 때 20만 명 진성 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민주당은 우리한테 관심을 안 주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 우리도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단체 대표가 선거 때 공을 세웠으니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한 것. 옆에서 이를 듣던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례대표의 폐단이죠. KKAN이라는 아이디의 온라인 누리꾼은 비례대표제가 이런 거다. 당대표한테 뽑아달라 하는 게 비례대표라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 국민들 권한 축소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늘릴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